훈민정음은 글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글자의 이름, 즉 우리 글 한글의 옛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줄여서 정음, 또 언문이라고도 하고 용도에 있어서 한자의 반절자처럼 한자음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해서 반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자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은 그 글자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굴곡을 거쳤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드디어 오늘날 쓰는 한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1446년으로 돌아가서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만들었던 책 제목이 훈민정음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하면 몇 가지 책이 있기 때문에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보통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훈민정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이고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글자와 말을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10월 1일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는데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한글이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은 어떤 실제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한글은 추상적인 문자체계이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이 될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세계기록유산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훈민정음을 창제한 동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는 1428년에 일어난 진주 살부 사건이 있습니다. 1428년 세종 10년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친족에 대한 살해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듯이 조선에서도 살인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종 임금은 이 사건의 원인이 백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백성을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효제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 효녀나 연려, 효자 등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모아 하나의 책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에 따라 6년 뒤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이 책을 삼강행실 또는 삼강행실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삼강행실도라는 것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 들어가 있으며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배려와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종 임금은 삼강행실도를 발행하면서 당시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다음에 언해본을 만들어 신분을 막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재위 시기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1484년 증손자인 성종 때 삼강행실도 언해가 나왔습니다. 다시 1434년으로 돌아와서 세종실록에 보면 같은 해 4월에 작성된 삼강행실도의 교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삼강행실이라 하고 인쇄하여 널리 펴서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 안 여염집 부녀들까지도 모두 쉽게 알기를 바라노니 임금이 삼강행실을 만든 동기가 됐던 진주 살부 사건부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림을 붙여서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여염집 부녀자들까지 읽어서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탄하기를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여기서 문자란 한문을 가리킵니다.
책을 비록 나누어 주었을지라도 남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역시 어찌 그 뜻을 알아서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요. 스스로 책을 읽고 감화해서 깨닫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부분입니다. 이때 나온 삼강행실 또는 삼강행실도 책이 세종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강한 동기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열망 외에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대한 굳은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1434년 세종대왕은 이순지에게 앙부일구를 만들게 합니다. 반구의 원형 통안에 태양의 그림자를 비치게 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일종의 해시계입니다. 자축, 인묘 등 12간지 한자를 이용해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12간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유시 같으면 닭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보시는 표기는 훈민정음에 들어있는 표기입니다. 닭대, 즉 유시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를 말하는데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닭그림을 그려 배려한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원문에 보면 그 12지신의 그림을 그려서 우민을 위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1443년 12월 끝부분에 훈민정음 창제 내용이 최초로 나옵니다.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다. 처음 만들 때는 언문이라고도 했고 동시에 이 글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언문임과 동시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세종대왕께서 친히 만드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친제, 친히 만드셨다 하는 뜻으로 친제를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훈민정음에 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세종의 애민정신, 소통의 정신을 알 수 있는 일들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10여 년 전 일어난 일들입니다. 드디어 1446년에 훈민정음은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것이 훈민정음 반포인 것입니다.